당근을 먹으면 병원을 안 가도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엄청난 효능을 가진 식품이 바로 당근인데요. 저는 건강을 위해 수많은 채소들을 매일같이 먹고 있지만 이 중에 딱 한 가지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면 무조건 당근을 택할 정도로 당근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였을 때 폐암 발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제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당근을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 영양소를 하나도 섭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약을 삼키듯 위험하게 섭취하고 계시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당근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연구 결과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핀란드 국립보건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다국적 연구기관이 연구해서 종합 비타민 성분과 당근에 함유된 성분이 함께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폐암 발생률이 18%나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지껏 폐암을 비롯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당근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참으로 충격적이었는데요. 이처럼 몸에 이토록 좋다는 식재료도 제대로 먹으면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모르고 먹었을 땐 청산가리와도 같은 독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셔도 당근으로 젊음을 되찾고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실천이 눈부신 변화를 만든다. 작은 눈입니다. 두 가지 암을 이겨낸 산부인과 의사 홍영재 선생님이 건강을 되찾은 비법과 자신의 스토리를 담은 책 오색섭생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매년 폭등하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꼭 먹어야 할 좋은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구분해서 건강과 가계 경제도 알뜰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말하였고, 이 중에 꼭 포기하지 말고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당근이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당근은 인参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너무나도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영양소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당근을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게 하는 성분은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이토록 거론이 되는 것일까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로 인한 노화로 인해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이라면 당근을 반드시 챙겨 드셔라 하고 저 또한 주변 어르신분들에게 항상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근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염려스러우신 분들만이 아닙니다. 기운이 없고 감기에도 잘 걸릴 정도로 몸이 약하신 분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어 몸이 아프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주름이 많아져 신경 쓰이는 분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피부나 점막을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섭취하였을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나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도 당근을 필수로 드셔야 합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하니 당근을 먹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이 혈액 속에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높아질수록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 확률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지시는 분들 또한 당근을 드시게 되면 눈이 확 밝아지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의 몸 안에 흡수되었을 때 비타민 A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지용성 단백질의 일종인 비타민 A가 눈이 침침해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시력을 보호해주고 야맹증을 예방해줄 뿐만 아니라, 눈이 평소에 침침하거나 눈이 피곤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에게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어 시야가 밝게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시는 분들도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당근을 꾸준히 챙겨 먹으신다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드신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당근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당근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을 땐 안 먹느니만 못할 정도로 위험할 수가 있는 식재료가 바로
당근인데요. 의학 전문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제임스 햄블린의 책 우리 몸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살펴보았을 때 당근의 주요 성분인 비타민 A를 장기간 과다 섭취했을 때 간에 치명적인 기능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유아기에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는 머릿속 압력이 증가해 머리가 볼록 튀어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내용이 많이 먹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루 권장량은 1개에서 2개가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이상 섭취하는 것은 당장에는 해가 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과다 섭취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타민 A 과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 과하지 않을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당근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옥살산은 체내에서 결정화되어 결석을 형성하고 미네랄 중 하나인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그렇기에 소량을 섭취했을 때 무관하지만 당근을 과다 섭취했을 경우 신장 결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내 몸이 약해서 당근을 먹기가 꺼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익힐 경우 옥살산 성분이 줄어들어 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볶아서 드시거나 데쳐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근과 함께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식품들에 관한 것인데요. 대구 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에서 한방식품을 연구한 김남호님의 책 약이 되는 점심식사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 다양하게 생성되는 만물에는 서로의 타고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궁합이라는 게 있다 말하였고, 사람도 약초도 음식도 다 같은 이치이기에 나의 타고난 기질을 알고 상생이든 상극이든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조화롭고 건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는 상극이 되는 것들은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무와 당근은 상극이니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당근은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이 성분은 무의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레시피상 두 재료를 조합하여 요리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땐 식초를 버무려서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의 성분을 억제한다면 무의 비타민C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근과 상극인 식품 두 번째로는 오이인데요. 오이와 당근은 우리 식탁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이며 비빔밥이나 보쌈, 샐러드에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으며 색깔이나 식감도 잘 어울려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 식재료는 조화가 되지 않는 서로 상극인 식품이기에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에는 역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무와 마찬가지로 당근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성분이 오이 속 비타민C를 산화시켜 파괴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것이, 산화된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길래 함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하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산화된 비타민C는 비타민C의 제대로 된 효능을 몸에서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었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위장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산패된 기름을 먹는 것과 같기에 몸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함께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앞서 말했듯이 식초를 버무린다면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 성분을 억누를 수도 있기에 식초와 버무려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비빔밥을 할 때처럼 당근을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볶음밥을 할 때처럼 기름에 볶는다면 아스코르비나아제 성분을 억눌러 비타민C를 파괴하지 않고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아스코르비나아제 성분이 열에 약해 쉽게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당근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식품으로는 당근의 비타민 A의 흡수를 방해하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감과, 역시 비타민 A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콩나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근과 함께 먹었을 때 보약과도 같은 음식으로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중국 명나라 시절 본초학자 이시진이 겪은 약학서 보초강목에 의하면 당근은 피가 거꾸로 올라가는 증상을 내리게 하고 흉부,
및 위장의 활동을 촉진하며 속을 편하게 하고 식욕을 증진시켜 이익이 많다 라고 말하며 당근과 궁합이 가장 잘 맞는 식품으로 사과를 꼽았는데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 당근과 사과를 즐겨 먹었다고 할 정도로 궁합도 좋고 속을 편하게 만들어주며 머리 회전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식품 조합입니다.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의 2014년도 연구에 따르면 당근과 사과에 함유된 타이로신이라는 성분은 혁신에 매우 중요한 깊은 사고를 현저하게 개선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재료를 맛있고 간편하고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손질해 놓은 사과 1개와 당근 1개, 물 180ml에 꿀을 1스푼 타서 믹서기에 곱게 갈아둔다면 아침을 가볍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두 번째로는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칼슘,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등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의 식감은 부드럽고 상큼하기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채소이기도 하며 당근과 궁합 또한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브로콜리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높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 산화작용을 억제하여 노화를 예방할 수 있으며 브로콜리와 당근은 상호 보완적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에 함께 먹었을 때 2배가 아닌 3배의 건강을 맛보실 수 있는 식품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근과 함께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 식품 세 번째로는 양파인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와 칼슘, 인,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채소이죠. 양파는 감칠맛 있는 향과 맛으로 다양한 요리들에 사용되고는 하는데요. 이때 당근과 함께 요리를 한다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양파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퀘르세틴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퀘르세틴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 몸이 자주 아프거나 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양파를 꾸준히 드신다면 면역력이 회복되어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근과 양파의 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재료들과 같이 함께 했을 때 2배가 아닌 3배가 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당근과 양파는 서로 영양소를 보완해 주는데요. 당근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양파는 비타민C와 퀘르세틴, 서로 다른 영양소들로 맛도 건강도 함께 챙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근의 효능을 비롯해 당근과 상극인 음식 그리고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음식이라는 것이 맛에서 주는 재미도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가 달려온다는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에도 큰 재미를 느끼곤 하는데요. 어렵다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왜 이렇게 복잡해? 하며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건강 정보들이지만 배워나가는 것이 재밌다고 생각들을 해나간다면 이해도 더 잘 될 것이고 긍정세포들이 마음도 몸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작은 실천이 눈부신 변화를 만든다는 말처럼 댓글에 꼭 이루고 싶은 마음속 다짐들을 적어보세요. 이 다짐들이 근육이 되어 눈부신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눈이었습니다.